20년 동안 한 마리 개가 지켜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개는 왜 짖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그토록 오래 참아왔을까요? 오늘 밤 고추밭에서 벌어진 도둑질 사건이 20년 묵은 살인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과연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찾아오는 걸까요? 경상남도 밀양에서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차로 1시간쯤 더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마을. 그곳에 75세의 오분옥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시멘트 포장도 제대로 안 된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산자락에 기대어 선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 집은 40년 전 분옥 할머니가 신혼 때부터 살던 곳이었습니다. 남편 박만수 씨가 손수 지은 집이었죠. 지금은 기와 몇 장이 깨지고 담장 곳곳에 이끼가 끼어 있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마당은 널찍했는데 그 한가운데에는 지금 빨간 고추들이 수북이 널려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풍년이구나. 만수 영감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분옥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고추 한 줌을 집어들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기철이는 아들 이야기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들 말입니다. 사흘 전부터 내리쬐는 가을 햇살 덕분에 고추들이 바싱바싱 잘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바스러질 것처럼 바싹 말라 있었죠. 이 정도면 고춧가루로 빻으면 적어도 30포대는 나올 것 같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지만 마을 할머니들과 나눠 먹고 일부는 장에 내다 팔 수도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하얀 털에 누런 얼룩이 있는 진돗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라는 이름의 그 개는 올해로 20살, 사람 나이로 치면 거의 100세에 가까운 노견이었죠. 주변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유명한 진돗개입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개로 소문났던 백구였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나도 혼자서 쫓아내곤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백구는 예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굽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거의 짖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입을 꾹 다문 채 조용히 지내기만 했죠. 분옥 할머니는 그게 안쓰러웠습니다. 백구야, 니도 늙었다. 나도 늙었고 우리 둘이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분옥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탁한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충성심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할머니 곁을 지켜온 그 눈빛이었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면서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마당에 널어둔 고추를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멍석 위에 수북이 쌓인 고추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만하면 겨울 준비는 다 끝났다. 혼자 살아도 먹고 살 걱정은 없겠어. 고추를 자루에 담으면서 분옥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만큼 고추 농사가 잘된 해도 없었거든요. 봄에 모종을 심을 때부터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날씨가 딱 맞아떨어진 덕분이었습니다. 한 자루, 두 자루, 20자루가 넘게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각 자루마다 30kg은 좋게 나갔으니 총 600kg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등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웃순옥이 할머니, 영자 할머니들하고 같이 빻아야겠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분옥 할머니는 고추 자루들을 마당 한쪽 대문 근처에 차곡차곡 쌓아놓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도 뒤따라 들어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죠. 하루 종일 마당을 지키고 서 있느라 지친 모양이었습니다. 저녁밥을 해먹고 텔레비전을 잠깐 보다가 분옥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추를 말리고 정리하느라 몸이 무척 피곤했거든요. 백구 역시 할머니 침실 문 앞 마루에서 고개를 접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밤이었죠.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개구리 울음소리만 가끔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분옥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고 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중에 자주 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루에 일어나 앉자마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소리였죠. 뭔 소리지? 혹시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나? 분옥 할머니는 슬리퍼를 끌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환해서 마당이 훤히 보였는데 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차곡차곡 쌓아둔 고추 자루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분옥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는 20자루도 넘게 쌓아뒀는데 지금은 대문과 구석에 서너 자루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라져버렸죠. 백구야, 백구야, 어디 있어? 분옥 할머니가 백구를 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올 텐데 이상하게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참 찾아보니 백구는 마당 구석 감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가 왜 이러지? 백구야, 왜 그래? 분옥 할머니는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백구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무서운 일을 당한 것처럼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평생 무서워하는 걸 본 적이 없던 백구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분옥 할머니는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 무슨 도둑이 들겠습니까? 집집마다 문도 잠그지 않고 사는 곳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고추를 훔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고춧가루 값이 그리 비싸지도 않거든요. 분옥 할머니는 백구를 달래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백구는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이런 백구의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백구야, 뭐가 그리 무서워?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분옥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잔함이 묻어났습니다. 이게가 분옥 할머니에게는 그저 반려동물이 아니었거든요. 마지막 남은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년 전 백구는 아들 기철이가 키우던 개였습니다. 기철이가 군대에서 제대하던 해 친구로부터 분양받아온 새끼 개였죠. 그때 백구는 손바닥만 했던 작은 강아지였는데 기철이는 그 개를 무척 아꼈습니다. 엄마, 이 개 이름을 백구라고 할래요. 하얀 털에 구멍 같은 누런 점이 있어서요. 25살이던 기철이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던 기철이는 마을에서도 인기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성격도 온순하고 착해서 동네 어른들 심부름도 잘 해주곤 했죠. 하지만 기철이는 제대한 지 석 달 만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마을 회관에서 화투를 쳤습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는 백구와 함께 산책을 다녀왔죠.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기철이가 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아들이 밤늦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기철이는 돌아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자는 줄 알았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기철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기철이요? 그날 밤에 일찍 집에 간다고 했는데요. 친구들의 말로는 기철이가 저녁 9시쯤 술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 짧은 길에서 기철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분옥 할머니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수사를 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철이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가출했을 거라는 추측만 무성했죠.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서 새 삶을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관의 말에 분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철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하나 남겨두고 떠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기철이는 마을을 무척 사랑했고 고향을 떠날 생각도 없다고 늘 말하곤 했죠. 더욱 이상한 것은 백구였습니다. 기철이가 사라진 그날 밤 백구도 함께 집을 나가서 사흘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아들도 잃고 개까지 잃은 줄 알고 울었죠. 사흘 후 백구가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줄이 피로 얼룩져 있었고 발톱 사이에도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털도 더럽혀져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백구야, 어디 갔다 온 거야? 기철이는 어디 있어? 분옥 할머니가 물어도 백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로 백구는 거의 짖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렁찬 목소리로 짖어대던 개가 입을 꾹 다문 채 조용히 지내기만 했죠. 마을 사람들은 기철이의 실종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로 올라가서 새 삶을 시작했을 거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잊어갔습니다. 경찰 수사도 한 달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별다른 사건 사고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 가출로 결론 지어진 것입니다. 분옥 할머니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철아,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떠나버렸니? 분옥 할머니는 매일 밤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박만수 씨는 아들의 실종으로 충격을 받아 몸져눕기 시작했고 결국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분옥 할머니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죠. 하지만 백구가 있었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개이지만 여전히 분옥 할머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밤에 혼자 무서울 때도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백구는 항상 곁에 있어 주었죠. 백구야,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너까지 없었으면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추 도난 사건으로 어수선한 마음이지만 백구가 곁에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비록 짖지는 않지만 백구의 존재만으로도 분옥 할머니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의 백구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마치 2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때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날 밤 이후로 분옥 할머니는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라 괴롭혔거든요. 백구의 이상한 반응, 갑자기 사라진 고추,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밤 백구가 보여준 극도의 공포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우연일 거야. 그냥 동네 개구쟁이들이 장난친 걸 거야. 분옥 할머니는 자신을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구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백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옥 할머니는 마을 이장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고추 도난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싶었거든요. 이장 김동수 씨는 70세의 온화한 성격으로 마을 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었습니다. 분옥이 할머니, 고추가 없어졌다고요? 예, 이장님. 20자루가 넘게 있던 게 하룻밤 사이에 서너 자루만 남고 다 사라졌어요. 김동수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도둑질이 일어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더구나 고추를 훔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혹시 바람에 날린 건 아닐까요? 어젯밤에 바람이 좀 샜는데 자루째 바람에 날아갑니까? 그리고 백구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무서워 떨고 있어요. 분옥 할머니의 말에 김동수 이장도 심각해졌습니다. 백구는 마을에서도 유명한 용맹한 개였는데 그런 개가 무서워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해볼까요? 요즘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하지만 경찰서 신고는 쉽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고추 도난은 그리 큰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남은 고추를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밤에는 마당에 두지 않고 집 앞마루에 들여놓기로 했죠. 백구도 평소보다 예민해져서 밤마다 마당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닷새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마당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나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고추 몇 자루를 마당에 그대로 둬뒀거든요. 일종의 미끼였죠. 백구야, 같이 나가자. 백구는 분옥 할머니를 따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환한 밤이었는데 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추자루 몇 개가 또 사라져 있었습니다. 역시 가져간 게 맞네. 분옥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아직 마당에 있다는 뜻이었죠.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분옥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대문 뒤에서 중년 남자 한 명이 슬그머니 나타났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였는데 온몸에 문신이 새겨진 험상궂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깜짝이야. 잠깐 지나가다가.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고추자루 하나를 들고 있었죠. 도둑질 현장에서 딱 걸린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고추를 가져간 거군요. 왜 남의 물건을? 분옥 할머니가 따지려는 순간 갑자기 백구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는 소리였죠. 백구의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개가. 남자가 당황하는 순간 백구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왼팔을 잇는 힘껏 물어버렸죠. 아, 이게 새끼가.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빼려고 했지만 백구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한 번에 터뜨리는 것 같았죠. 백구야, 나 줘, 나. 분옥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백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남자는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가 아직도 살아있었어? 남자가 고통 속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분옥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당신, 혹시? 분옥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2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마을에 잠깐 머물렀던 조폭 출신 남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그 남자, 그리고 기철이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기철이와 시비가 붙었던 바로 그 남자 말입니다. 최만식, 당신이 최만식이지? 분옥 할머니의 말에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구에게 물린 팔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서려고 했죠. 뭔 소리야, 할머니. 나는 그런 이름 모르는데. 하지만 분옥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의 반응을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20년 전 마을에서 사라진 바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이야. 20년 전에 우리 기철이를. 우리 기철이 어디 있어? 우리 아들 어디다 숨겨놨어? 분옥 할머니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속에서 썩어왔던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최만식이라 불린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의 팔을 물고 늘어졌고 분옥 할머니는 20년 만에 만난 원수를 앞에 두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오해예요. 나는 정말 오해가 아니야. 백구가 증명하고 있잖아. 이계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 정말 그랬습니다. 백구는 20년 만에 울부짖으며 최만식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밤에 복수를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최만식은 백구의 이빨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20년을 기다려온 복수를 하듯 절대 놓아주지 않았죠. 피가 흘러내리는 팔을 보며 최만식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분옥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좀 떼어내주세요. 죽겠어요. 하지만 분옥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온몸이 분노로 떨렸죠. 백구야, 놓지 마. 이놈이 우리 기철이를 어떻게 했는지 털어놓을 때까지 절대 놓지 마. 분옥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고추 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억울하게 사라진 아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20년 전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기철이는 군대에서 제대한 지 석 달째였고 마을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키가 180cm에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성격은 온순하고 다정했죠. 그런 기철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마을에 최만식이라는 남자가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최만식은 고물상을 한다고 하면서 마을 입구에 작은 점포를 차렸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불법 도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하나둘 최만식의 가게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기철아, 요즘 최만식이 가게에 자주 가는 모양이던데. 괜찮은 거야? 분옥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기철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가끔 화투를 치는 정도라고 했죠. 하지만 분옥 할머니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터진 것은 기철이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최만식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죠. 야, 최만식.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우리가 다 안다고. 그만 마을에서 나가지 그래. 기철이가 술 기운에 최만식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평소 온순한 기철이로서는 드문 일이었죠. 하지만 마을을 사랑하는 기철이로서는 최만식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최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과거 부산에서 조폭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문신이 온몸에 새겨진 것도 그때의 흔적이었습니다. 도전이 아니라 충고야. 마을 사람들이 다 불편해한다고. 기철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 있던 다른 청년들도 기철이 편에 서기 시작했죠. 최만식은 그날 밤 욕설을 퍼부으며 회관을 나갔습니다. 야, 남기철. 너 나한테 잘못 걸렸어. 두고 봐. 그것이 최만식이 기철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김에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기철이는 다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최만식은 오지 않았죠. 기철이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뜬다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너무 늦으면 걱정하실 거야. 기철이는 저녁 9시쯤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기철이가 무사히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이 기철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철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침대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평소 입던 옷들도 그대로 있었죠. 기철이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백구였습니다. 기철이와 항상 함께 다니던 백구도 그날 밤부터 사라졌거든요. 분옥 할머니는 아들과 개를 동시에 잃었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기철아, 백구야, 어디 있어? 분옥 할머니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찾아줬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죠. 사흘이 지난 후 백구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줄이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온몸이 더럽혀져 있었죠. 특히 발톱 사이에 묻은 핏자국과 입 주변의 상처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백구야, 어디 갔다 온 거야? 기철이는? 분옥 할머니가 물어도 백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눈빛에는 극도의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죠. 마치 끔찍한 일을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백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거의 짖지 않게 되었죠. 마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조용히 지내기만 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최만식은 기철이가 실종된 다음 날 갑자기 마을을 떠났는데 경찰은 이를 우연이라고 봤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거든요. 기철이는 서울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경찰의 결론은 단순 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옥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철이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니 분옥 할머니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반응, 최만식의 당황한 모습, 모든 것이 20년 전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당신이 우리 기철이한테 뭘 했는지 다 털어놔. 20년 동안 숨어 살면서 뭘 했어? 분옥 할머니의 외침이 적막한 마을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 늦은 시간에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죠. 분옥 할머니와 최만식 모두 그 소리에 긴장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청년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급하게 달려왔죠.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고물상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 혜성이 아니야? 이 시간에 왜?
분옥 할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장혜성이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며칠 전부터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폐품을 수거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소리가 들려서 왔는데, 저 사람은 혜성의 시선이 최만식에게 향했습니다. 백구에게 물린 채 고통스러워하는 최만식을 보자 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만식, 당신이 여기 있었구나. 혜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고 있던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 같았죠. 너 누구야? 나 모르는데. 최만식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혜성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모르긴요. 15년 전 부산에서 우리 아버지를 죽인 걸 모른다고요? 혜성의 말에 분옥 할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단순히 고물상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혜성아, 너 정체가 뭐야? 왜 최만식을 아는 거야? 할머니,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요. 혜성은 분옥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했죠. 제 이름은 장혜성입니다. 아버지는 장철수. 20년 전 이 마을에서 기철이 형과 친했던 그 장철수예요. 분옥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철수는 기철이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같이 군대도 갔다가 함께 제대한 사이였죠. 철수 아들이라고? 그럼 너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기철이 형 실종 사건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혜성의 말에 따르면 장철수는 기철이가 실종된 후 혼자서 진실을 파헤치려고 했었습니다. 최만식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가 과거 부산에서 저지른 일들을 조사했죠. 아버지는 15년 전 부산에서 최만식을 추궁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경찰은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그때 일은. 최만식이 반박하려고 했지만 백구가 더 세게 물어버렸습니다.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린 최만식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할머니, 제가 왜 이 마을에 온 줄 아세요? 최만식이 다시 이곳에 나타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혜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최만식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적혀 있었죠. 이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는 식으로요. 혜성이 수첩을 펼쳐 보이자 여러 지역의 신문 기사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최만식과 관련된 사건들이었죠.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어디를 가든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지역으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을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분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혜성이 며칠 전부터 마을에 나타난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네, 맞습니다. 최만식은 보통 옛날에 피해를 줬던 지역 근처로 다시 돌아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증거를 숨겨둔 곳을 확인하러 오기도 하고요. 혜성의 말에 분옥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최만식이 고추를 훔친 것도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증거를 숨겨둔 곳이라니. 혹시 우리 기철이와 관련된. 할머니, 백구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걔는 후각이 뛰어나잖아요. 20년이 지나도 그때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혜성의 말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최만식을 보고 극도로 흥분한 이유, 20년 동안 짓지 않았던 이유,
모든 것이 설명되었죠. 그럼 우리 기철이는 정말로 분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려는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 진실을 밝혀야 해요. 기철이 아저씨를 위해서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도 말이에요. 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만식을 향해 다가갔죠. 최만식, 이제 끝이야. 20년 동안 도망다닐 만큼 도망다녔어. 이제 내가 저지른 일들을 모두 털어놓을 때가 왔다고. 최만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백구에게 물린 상처보다 더 큰 공포가 그를 엄습하고 있었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기철이 그냥 사라진 거야. 하지만 최만식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혜성과 분옥 할머니 그리고 백구 모두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왜 백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왜 당신을 보자마자 물어버린 거예요? 혜성의 추궁에 최만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진실이 점점 드러나려 하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숨길 곳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이번에는 놓칠 수 없습니다. 혜성이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만식이 갑자기 있는 힘을 다해 백구를 밀어냈습니다. 피를 흘리는 팔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이게 새끼를 놓으라고. 최만식은 백구의 이빨에서 겨우 팔을 빼내더니 황급히 마당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목소리로 요란하게 지저대며 최만식을 쫓아갔죠. 멈춰. 어디로 도망가려고. 혜성이 소리치며 뒤따랐지만 어둠 속에서 최만식의 모습은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분옥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따라 나왔죠. 백구야, 위험해, 돌아와. 하지만 백구는 분옥 할머니의 부름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는 듯이 최만식을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혜성은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분옥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백구를 데려올게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마을의 정막을 깼습니다. 혜성은 헤드라이트를 켜고 백구와 최만식이 사라진 방향으로 달려갔죠. 마을 끝자락 버려진 창고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마을 공동 창고로 쓰이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었죠. 혜성이 창고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최만식과 백구의 대결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창고 입구에서 최만식이 쇠파이프를 들고 백구를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이 개가 끝까지 나를 괴롭히려고 하네. 20년 전에 같이 죽어야 했는데. 최만식의 말에서 섬뜩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철이와 백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백구는 최만식 주변을 빙빙 돌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늙은 몸이지만 복수에 대한 의지만큼은 젊은 게 못지않았죠. 백구야. 혜성이 소리쳤지만 백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만식을 향해 다시 달려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최만식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죽어. 최만식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재빠르게 몸을 피했지만 파이프가 뒷다리를 스쳤습니다. 백구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땅에 쓰러졌죠. 백구. 혜성이 급하게 달려갔지만 최만식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철컥하는 자물쇠 소리가 들렸죠. 혜성은 창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최만식, 나와. 더 이상 도망갈 곳 없어. 창고 안에서 최만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
웃기지 마. 여기는 내 영역이야. 20년 전에도 여기서 일을 처리했고 오늘도 여기서 끝낼 거다. 혜성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만식의 말에는 광기가 섞여 있었거든요. 더욱 무서운 것은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계속 창고 문 앞에서 지저댔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혜성은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 다른 입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뒷문이 하나 있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았죠. 여기서 들어가자. 혜성이 주변에서 돌을 찾아 자물쇠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치자 자물쇠가 부서지면서 문이 열렸죠.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혜성이 예상했던 대로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에는 화투판과 술병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각종 도구들이 널려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구석에 쌓여 있는 고추 자루들이었습니다. 분옥 할머니의 고추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아지트였구나. 혜성이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만식은 창고 한가운데에서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었죠. 최만식, 그만해. 이제 끝이야. 혜성의 목소리에 최만식이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끝이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최만식이 가방을 열자 안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혜성은 그것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죠. 기철이의 군번줄과 피 묻은 셔츠였습니다. 이것들을 없애버리면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 20년 전처럼 말이야. 최만식이 라이터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창고 정문이 쿵 하고 열렸습니다. 백구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이게가 또 최만식이 당황하는 사이 혜성이 재빠르게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다시 한번 최만식에게 달려들었죠. 창고 안에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혜성은 증거물을 지키려 했고 최만식은 그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백구는 비록 다쳤지만 계속해서 최만식을 방해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분옥 할머니가 집에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죠. 최만식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최만식이 다시 라이터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백구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다리에 달려들었습니다. 최만식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고 혜성이 들고 있던 가방에서 기철이의 유품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군번줄, 피 묻은 셔츠, 그리고 기철이가 마지막 날 차고 있던 시계까지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증거들이 창고 바닥에 드러났습니다. 이건 우리 기철이 것들이야. 창고 입구에서 분옥 할머니의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관 2명과 함께 도착한 분옥 할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아들의 유품들을 보고 주저앉았죠. 할머니, 조심하세요. 혜성이 분옥 할머니를 부축했지만 할머니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최만식 씨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최만식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나는 일부러 죽인 게 아니야. 최만식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죠. 그날 밤 기철이가 나를 찾아왔어. 도박장을 신고하겠다고, 마을에서 나가라고 협박했다고.
최만식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관들도 진술을 들으려고 수갑 채우는 것을 잠시 멈췄죠. 나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 그런데 기철이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우리가 몸싸움을 하게 됐다고. 그때 기철이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 최만식의 말에 분옥 할머니가 오열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비참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럼 백구는 어떻게 된 거야? 왜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온 거야? 분옥이 추궁하자 최만식이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상처 입은 몸으로 최만식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 개가 끝까지 기철이를 지키려고 했어. 내가 시체를 옮기려고 하니까 계속 물어뜯고 막았다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최만식이 말을 멈췄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백구가 주인을 지키려다가 상처를 입었고 그 충격으로 목소리를 잃었던 것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창고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처 입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죠. 백구야, 뭐라는 거야? 분옥 할머니가 물었지만 백구는 계속 창고 구석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백구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기철이가 마지막 날 쓰고 있던 모자였습니다. 먼지와 흙에 묻어 있었지만 분명히 기철이의 것이었죠. 백구가 마치 사람처럼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백구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견디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혜성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늙고 지친 개의 눈에는 20년의 슬픔과 충성이 가득했죠. 최만식이 마지막으로 시인했습니다. 맞아. 맞다고. 내가 기철이를 죽였어. 그리고 시체를 산 너머 바위 틈에 숨겼다고. 그 개가 모든 걸 봤어. 분옥 할머니가 백구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2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뎠구나. 할머니가 몰라서 미안해. 백구는 분옥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의 원수를 갚았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죠. 경찰관들이 최만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2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만식,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만식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죠. 이게 정말 무서운 개야. 20년을 기다렸다니. 창고가 조용해지자 분옥 할머니는 기철이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의 흔적을 되찾은 것이었죠. 기철아, 엄마가 늦었다. 정말 늦었어. 혜성도 조용히 분옥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기철이 아저씨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백구는 분옥 할머니와 혜성 사이에 누워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았죠. 새벽이 되자 경찰들은 최만식의 자백에 따라 산 너머 바위 틈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기철이의 유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경찰의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만식의 자백에 따라 마을 뒷산 바위 틈을 수색한 결과 정말로 기철이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홀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확인되었습니다. 유골과 함께 발견된 의류, 신발 등이 모두 실종 당시 남기철 씨가 착용했던 것들과 일치합니다. 경찰관의 공식 발표를 들은 분옥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거든요. 기철아,
우리 기철이. 분옥 할머니의 오열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혜성이 할머니를 부축했지만 20년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죠. 백구는 분옥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다리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보였지만 끝까지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죠. 마치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6월만 남았지만 기철이를 제대로 된 곳에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조문을 왔고 20년 전 기철이와 친했던 친구들도 찾아왔습니다. 분옥이 할머니 기철이가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20년 동안 혼자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분옥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들이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장례식 날 분옥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기철이의 유골이 발견된 바위 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간단한 제단을 마련하고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죠. 기철아, 엄마가 왔다.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엄마가 왔어. 분옥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제사를 지금에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너를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 나쁜 놈한테 당하게 놔둬서 미안해. 백구는 분옥 할머니 옆에 누워서 조용히 바위 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철이의 영혼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죠. 백구야, 고마워. 20년 동안 기철이를 잊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엄마 대신 기철이 원수를 갚아줘서 고마워. 분옥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처음으로 조용한 소리를 냈습니다. 20년 만에 내는 목소리였죠.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구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상처 때문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지쳐 보였죠. 20년의 세월과 며칠 전의 격투가 늙은 개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백구야, 괜찮아? 집에 가서 쉬자. 분옥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가서 예전에 기철이와 함께 놀던 자리에 누웠죠. 그날 저녁 분옥 할머니는 백구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백구가 좋아하는 고기와 따뜻한 밥을 정성스럽게 차려놨죠. 백구야, 많이 먹어. 이제 우리 둘이서 평화롭게 살자. 하지만 백구는 몇 입만 먹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배가 고픈 게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백구는 분옥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백구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뭐가 아파? 어디가 아픈 거야? 분옥 할머니가 당황해서 백구를 살펴봤지만 싸우다 다친 발 외에는 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백구는 분옥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백구야, 백구야. 분옥 할머니가 백구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백구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20년의 충성, 한 인간의 죄, 그리고 한 어미의 오열이 모두 담긴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백구의 죽음을 애도하며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백구가 얼마나 충직한 개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20년. 분옥 할머니는 백구를 마당 한쪽 감나무 아래에 묻어주었습니다. 기철이가 어릴 적 백구와 함께 놀던 그 자리였죠.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옥 할머니는 매일 백구 무덤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백구야, 기철이 만났지?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놀고 있지? 그리고 조용히 백구 무덤 옆에 고추 한 줌을 올렸죠. 분옥 할머니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백구에게 주는 마지막 고마움이었습니다. 고추 한 줌이 무덤 위에 떨어지면서 20년에 걸친 길고 긴 이야기가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사랑과 충성,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죠.